놔주세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빈이 가방을 뒤집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다빈이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반지였죠.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준 것이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반지. 다빈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끼웠죠. 완전 촌스러워. 돌려주세요. 제발. 지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우에게는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목소리 좀 내네. 현석이 비웃었어요. 이게 그렇게 소중해? 현석이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반지에 박힌 작은 보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밴드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이었죠.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외할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어요. 헐렁한 교복 소매를 걷어올렸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석이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지우가 머리끈을 꺼내 긴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약한 전학생이 아니라 전사 같았죠. 뭐야? 현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다가갔죠. 승민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만 살짝 옆으로 틀었죠.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일진 학생들의 괴롭힘을 받아온 지우는 어떤 이유로 참아온 건지, 지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4월의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명문 사립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분위기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야, 들었어? 오늘 전학생 온대. 진짜? 남자야, 여자야? 여자래.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교실 한쪽에서는 장현석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자친구 최다빈이 거울을 보며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었죠. 둘은 학교에서 소문난 일진 커플이었어요. 현석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빈의 차가운 표정만으로도 다른 학생들은 알아서 피해 다녔습니다. 전학생? 재미있겠네. 현석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또 장난감이 생기는 거야? 다빈이 거울을 덮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한 여학생이 천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전학생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교복은 마치 형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몸에 맞지 않았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어 얼굴의 반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교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속으로 되뇌었죠. 자, 조용히 해.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민지우 학생이야. 담임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우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뒷자리 학생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손을 교복 주머니에 재빨리 숨겼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해봐. 담임 선생님이 격려하듯 말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어요. 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완전 쫄보네.
다빈도 작게 킥킥거렸죠. 딱 봐도 만만해 보여. 담임 선생님은 교실 맨 뒤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렴.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향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의 가방에 살짝 부딪혔지만 즉시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죠. 자리에 앉자마자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곧바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죠. 마치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단절하려는 것처럼요.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지우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 몸을 움츠렸죠.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체육교사 김상훈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열린 교실 문 사이로 지우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 아이일 리 없어. 김상훈은 교실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지우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김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향했지만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죠. 김밥 몇 줄과 달걀 하나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혼자 먹네? 현석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다빈과 친구들이 서 있었죠.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대답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말 걸고 있잖아. 귀 먹었어? 현석이 지우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아, 예. 혼자 먹어요. 친구 없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집어들었죠. 다빈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무시해? 예의가 없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재미없네. 가자. 현석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다빈이 지우의 가방을 슬쩍 건드렸어요.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다빈이 가식적으로 웃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책들 사이에서 잡지 하나가 살짝 보였어요. 파이트 매거진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격투기 전문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는 재빨리 잡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일진들이 떠나고 나자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지우는 주머니 속 작은 사진을 만졌어요. 거기에는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어린 시절의 자신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 안은 외할아버지가 있었죠. 약속 지킬게요. 절대 폭력은 쓰지 않을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이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자 지우도 마지못해 따라 나갔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지우의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뚝과 종아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자유운동이다. 각자 하고 싶은 운동해. 김상훈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또다시 책을 꺼냈어요. 김상훈은 멀리서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 민지우가 맞나? 2년 전 전국대회 3연패 챔피언이 그때였어요.
농구를 하던 학생이 실수로 공을 지우 쪽으로 날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본 지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잡아냈죠.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수천 번은 해본 것 같았습니다. 잘 봤네? 농구하던 학생이 놀랐어요. 지우는 황급히 공을 돌려주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의 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역시 방과 후 지우는 빠르게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현석 일행과 마주쳤어요. 벌써가 우리 아직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현석이 길을 막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학원 가야 해서요. 학원? 공부 잘해? 아니요. 그냥 뭐. 다빈이 지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안 그래?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그래. 착하네. 내일부터 잘 부탁해. 현석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신히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집에 도착한 지우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벽에는 격투기 포스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트로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최연소 전국 챔피언, 국가대표, 선발.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어요. 지우는 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가 펴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참아야 해. 참아야 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악몽을 꾸었어요.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결승전 링 위에서 상대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던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슬픈 눈빛. 안 돼.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하루가요.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지도요. 전학 온 지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수업 시작 10분 전에 교실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석이 지우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네. 우리 전학생. 현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변에는 오승민, 강도윤, 서예나가 둘러서 있었죠.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던 하이에나들처럼요. 지우는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선생님이야. 승민이 비웃었어요. 선배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르나 보네. 도윤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지우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현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에 섞인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리 학교에는 전통이 있어. 알아? 전학생은 선배들한테 인사비를 내는 거야. 지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인사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얼마인데요? 별거 아니야. 5,000원. 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다행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죠. 천천히 돈을 꺼내 현석에게 건넸습니다. 잔돈?
그런 건 없어. 현석이 10,000원을 낚아채며 웃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일진들이 우르르 나가고 지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참아야 해. 외할아버지와의 약속.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쉬는 시간, 지우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다 와갈 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다빈이 나왔죠.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 전학생이네? 다빈이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빈이 지우를 구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예나가 문을 지키고 섰어요. 너 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해?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인사야? 고개 숙이는 게? 다빈의 손이 지우의 교복깃을 잡았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손목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됐어. 다빈이 지우의 뺨을 톡톡 쳤어요. 모욕적이었죠.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해. 알았어? 예. 크게. 예. 지우의 외침이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는 일진들의 과제를 대신했어요. 수학, 영어, 국어, 5명분의 숙제를 하느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틀렸잖아. 현석이 수학 과제를 지우의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와. 지우는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몸이 지쳐 있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방과 후 현석이 지우를 빈 교실로 불렀습니다. 일진들이 둘러섰죠. 너, 우리 신발 좀 닦아. 현석이 한쪽 발을 의자에 올렸어요. 명품 운동화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 못 들었어. 신발 닦으라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걸로? 현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순간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신발을 닦았어요. 외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신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급히 닦아냈죠. 잘하네. 앞으로 매일 해. 현석의 말에 일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청소해 다빈이 지우에게 걸레를 던졌습니다. 장갑, 그런 건 없어. 맨손으로 해. 정성이 없잖아.
여자 화장실 바닥은 더러웠어요. 물기와 휴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지우는 맨손으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청소를 하면서 지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폭력은 안 돼. 절대 안 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2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일진들의 책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커피, 빵, 과자. 잘했네. 현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쳤죠.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상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민지우,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온 지우를 보며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괜찮니? 예, 괜찮아요.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상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지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예. 지우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교실로 돌아온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러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2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그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어요.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전학 온 지 3주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치는 듯한 리듬으로요. 그것은 펀치를 날리는 동작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었죠. 민지우, 잠깐 나와봐. 체육 시간이 끝난 후 김상훈 선생님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빈 체육관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모를 거야.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김상훈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요. 김상훈이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우는 고개를 숙였죠. 혹시 그 민지우 맞니? 순간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년 전 전국 청소년 종합격투기 대회 3연패 챔피언. 김상훈의 말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대회 심판이었어. 내 경기 다 봤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최연소 챔피언, 국가대표, 선발.
미래가 창창했는데 김상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사라졌지. 왜 그만뒀니?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링 위에 쓰러진 상대, 움직이지 않는 몸, 피. 저는 그만둬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힘은 남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상처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김상훈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그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정당한 경기였고. 아니에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듯 입을 막았어요. 죄송해요. 저 가도 될까요?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급히 체육관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김상훈이 중얼거렸죠. 전국대회 3연패, 챔피언을 내가 모를 리 없지. 그 무렵 교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승민이 지우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지우는 여전히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야, 일어나. 왜요? 왜긴.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승민이 지우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의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굴렀습니다. 완벽한 낙법이었죠. 마치 고무공처럼 튕겨 올라 다시 일어섰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지우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도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죠. 넘어진 게 아니라 낙법 아니야? 운동했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실수했어.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 예나가 지우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지우의 손목과 손등에는 특이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굳은 살, 그리고 미세한 흉터들. 평범한 학생의 손은 아니었죠. 너 손에 그게 뭐야? 예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는 급히 손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은 살 같은데? 무슨 운동했어? 그냥 어릴 때 피아노 좀 쳤어요. 거짓말이었죠. 그 굳은 살은 수천 번의 펀치와 그래플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예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피아노를 친 손이 아니었죠. 방과 후 지우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가방이 넘어졌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책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현석이 그 사진을 주었어요.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격투기 도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노인이 서 있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려주세요. 제발. 잠깐. 이거 너야? 현석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안경은 없지만 분명 지우의 얼굴이었어요. 설마 내가 운동했다고? 격투기? 현석이 크게 웃었어요. 개그하냐? 내가? 이 쫄보가? 다빈도 다가와서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 진짜네.
근데 금메달이야? 무슨 동네 대회? 지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어릴 때 잠깐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현석이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지우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 지우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두 조각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외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현석이 놀란 듯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는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눈물을 참았어요. 외할아버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다음 날, 지우는 보건실에 갔습니다. 머리가 아팠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1학년 학생이 들어왔어요. 선배님이세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후배였어요. 응. 너는? 저는 1학년 3반 이준호예요. 그런데 준호가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혹시 2년 전 주니어 챔피언이신 민지우 선배님 아니세요? 지우의 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맞아요. 저 선배님 팬이었어요. 경기 다 봤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하이킥과 그라운드 기술 정말 최고였어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지우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보건실을 나가려고 했죠. 잠깐만요, 선배님. 하지만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김상훈 선생님은 확신했고 도윤은 의심했으며 예나는 이상함을 눈치챘죠. 그리고 준호는 알아봤습니다. 지우의 비밀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찢어진 사진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힘은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도 못 지키고 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금요일 방과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학교. 지우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어디가? 현석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다빈, 승민, 도윤, 예나가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사악했죠. 지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아직 일찍잖아. 현석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옆 빈 교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만이 공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었습니다. 일진들이 지우를 둘러쌌어요. 원을 그리며 천천히 좁혀왔죠. 지우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현석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너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지겨워. 너 같은 쫄보랑 노는 것도. 다빈이 갑자기 지우의 가방을 빼앗았어요. 지우가 잡으려 했지만 승민과 도윤이 팔을 붙잡았죠. 놔주세요. 지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빈이 가방을 뒤집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책들, 필통, 도시락통,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다빈이 보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풀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반지가 있었죠. 그것은 챔피언 반지였습니다. 지우가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받은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돌려준 것이었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반지. 다빈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끼웠죠. 완전 촌스러워. 짝퉁이야?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제발. 지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우에게는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목소리 좀 내네. 현석이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다빈에게서 반지를 받아들었죠. 이게 그렇게 소중해? 네, 정말 소중해요. 외할아버지? 현석이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창문 쪽으로 팔을 뻗었죠. 그럼 외할아버지한테 가라고 해. 그리고는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안 돼. 지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현석은 웃으며 다시 반지를 손에 쥐었죠. 장난이야. 겁먹은 표정 봐. 일진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죠. 현석이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반지에 박힌 작은 보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밴드 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바라봤어요. 찌그러지고 망가진 반지를,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줄이 끊어진 거예요.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눈이었죠. 외할아버지.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죄송해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어요. 헐렁한 교복 소매를 걷어 올렸죠.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석이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우가 머리끈을 꺼내 긴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약한 전학생이 아니라 전사 같았죠. 뭐야?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다가갔죠. 승민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만 살짝 옆으로 틀었죠.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지우의 뒤돌려차기가 승민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태권도의 완벽한 기술이었죠. 승민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단 1초였어요. 도윤이 당황해서 지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윤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렸어요. 쿵! 유도의 업어치기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책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죠. 예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미친 거야? 예나가 도망치려 했지만 지우가 순식간에 따라잡았어요.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합기도의 손목 꺾기였죠. 예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다빈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현석아, 뭐해, 빨리. 하지만 현석도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우가 다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오지 마. 다빈이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벽에 등이 닿았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다빈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으로 끌어내렸죠.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관절기를 걸었습니다. 항복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파. 항복할게. 다빈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현석만 남았어요. 현석은 교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죠. 하지만 지우가 더 빨랐어요. 탁. 복싱의 정확한 잽이 현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현석이 비틀거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가 현석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현석 위에 올라탔어요. 살려줘. 현석이 울며 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박. 교실 문 밖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듣고 왔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모두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영화 찍는 거 아니야? 미쳤다. 완전 미쳤어.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는 일진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죠.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단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웠어요. 찌그러진 반지를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는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머리를 풀었어요. 교복 소매를 내렸죠. 다시 평범한 전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민지우가 누구인지를요. 교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일진들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어요. 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지우는 찌그러진 반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2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지우.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안경 너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13살 때 전국 청소년 종합격투기 대회 최연소 챔피언. 14살, 15살 3년 연속 우승. 15살에 국가대표 선발. 문 밖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술렁거렸어요. 대박. 진짜야? 국가대표라고? 현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맞고만 있었어?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죠. 2년 전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이었어. 상대는 내 친구였고 나는 이기고 싶었어. 너무 이기고 싶었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내가 통제를 잃었어. 친구는 의식을 잃었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 다시는 운동을 못하게 됐지.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외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 지우는 손에 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힘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함부로 쓰는 순간 괴물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외할아버지와 나 자신과. 다빈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괴롭혀도 참은 거야? 외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이 반지가 마지막 선물이었지. 약속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걸 망가뜨렸어.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현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모두가 놀랐죠. 학교 최고 일진이 무릎을 꿇은 거였으니까요. 미안하다. 현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괴물이었네. 너는 참고 있었는데 우리가. 승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도, 예나도, 다빈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김상훈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고. 김상훈은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지우에게 다가갔죠. 역시 너였구나, 민지우. 선생님, 내 외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훌륭한 무도인이셨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 김상훈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너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더는 참을 필요 없다고.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힘이야.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일진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모두 부끄러운 표정이었죠. 현석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반지 내가 고쳐줄게. 아는 곳이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킬게. 아니, 우리가 약한 애들을 지킬게. 승민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진짜 강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일진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교 지킴이가 되었죠. 현석은 1학년들에게 인사비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조용한 학생으로 돌아갔어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며 구석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문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다른 학교 일진들이 찾아온 거였죠. 야, 너희 학교 장현석 나와. 덩치 큰 학생 5명이 교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현석이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당당했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요즘 물러졌다며? 우리가 이 구역 접수하러 왔어. 다른 학교 일진이 현석을 밀쳤어요. 현석이 뒤로 밀렸죠.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죠. 겉보기에는 여전히 나약해 보였습니다. 뭐야 너? 꺼져. 일진이 지우를 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우가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일진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죠. 다른 일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30초도 안 돼서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우는 안경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목과 발목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었죠. 우리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이 없어. 돌아가. 차가운 목소리에 일진들은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대박, 지우 최고. 우리 학교 수호신이야.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복원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석이 약속대로 고쳐준 거였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보석도 다시 박혀 있었고 밴드도 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잘 맞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죠. 외할아버지,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 거였네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외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죠. 학교의 그림자, 수호자, 민지우.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